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한국형 수송기의 개발과 함께 공중항모의 개발 계획을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중항모는 비행 중 함재기의 발진과 수납을 주 임무로 삼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항공기인데요. 캐리어는 8대의 인터셉터 무인 요격기를 탑재하며 인터셉터를 통해 적들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중항모는 수백 대의 무인기를 탑재하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공중항모의 특징과 장점은 바다 위를 운항하는 기존의 해상 항공모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정된 비행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함재기의 항속거리와 운용 유연성, 전략 기동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인데요. 심지어 기존 해상 항모가 바다 위만 운항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공중항모는 지상이건 해상이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으므로 함재기 운용의 유연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 때문에 의외로 오래전부터 공중항모의 건조가 시도되어 왔으며 그중 일부는 실용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아크론급 비행선, 소련의 TB3 등이 실용화 단계까지 도달한 대표적인 공중항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서 공중항모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중항모는 하늘을 날아다니니 기동성이 우월한데요. 기존의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데 비해 공중항모는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내륙으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적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항공모함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적군의 허를 찔러 소수 정예부대를 원거리 운송한다든지 기동성을 살려 이동식 보급기지로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처하는 입장에서는 공중항모의 존재를 감안해서 작전을 짜야 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중항모가 있다면 연료 보급 외에도 무장 보급이 가능하고 파손된 비행기를 수리할 수 있어서 그만큼 지원 능력이 뛰어난데요. 탄약이 떨어진 비행기가 비행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선 근처의 공중항모에서 무장을 재복급받은 후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를 발진시킬 수 있으므로 지상 비행장이나 기존의 항공모함과 달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데 드는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중항모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중항모는 당연히 조기경보 통제기보다 많은 승조원과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 통신기자재 등을 실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통제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정시설이 아니므로 적이 공격을 피하기가 쉬운데요. 현대전에서 일단 전쟁을 하면 화학탄과 각종 공격이 비행장에 쏟아지는데 육상기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니 그냥 얻어맞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항모는 최전방어 가까운 곳에 필요에 따라 이동 배치할 수 있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도망갈 수 있다는 상당한 장점을 가집니다. 위협이 덜한 곳에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수송 임무 등의 중계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항공모함 자체를 거대한 수송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든 전장에서 가까운 곳에 간단하게 군사기지를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드론과 무인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금 드론을 운용할 공중항모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무인기기의 크기도 작으며 모체에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파일럿을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나 탑재 공간도 덜 잡아먹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방위고등연구교 외국 다퍼에서 C-130을 이용한 그렘린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 해군이 F-18을 이용해 페루딕스 마이크로 드론 103대를 투하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조종사가 탈 필요가 없으므로 기체의 크기를 얼마든지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의 무인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아닌 고성능 인공지능이 조종을 전담하므로 공중항모가 비행하면서 일으킨 난기류 등으로 이착함 조작이 어려울 때도 인간보다는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는데요. 전투기를 띄워 적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하려면 은밀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기를 개발했지만 비싼 가격과 전투기 조종사의 안전을 100%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수많은 소형 드론을 띄워 벌떼 공격하는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거리인데요. 소형 드론은 크기 때문에 장거리 작전이 어렵습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중무장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전 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체계가 바로 공중항모입니다. 현재 미국 방부는 미군의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 도시에서 130 허클리스를 공중항모로 개조하였고 약 680kg의 소형 무인기 1000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형 무인기들은 3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은 공중항모에서 약 1000km 이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한국형 수송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 수송기를 공중항모로 개량 가능한지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이가 생각하는 한국형 수송기의 형태는 6000km의 항속거리에 20톤을 적재할 수 있는 기본형이며 이후 8000km의 항속거리에 25톤을 적재할 수 있는 개량형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중항모에 탑재할 무인기도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대한항공과의 협업으로 중고도 정찰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고도 정찰형 무인기는 2011년 최초로 비행을 했으며 전자광학 및 적외선 EO/IR 센서를 기본 정찰 장비로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탐지거리가 100여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도 추가로 장착하고 있는데요. 엔진은 PWC4의 1200마력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45,000피트 고도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채공 시간은 24시간에 달하는데요. 중고도 정찰형 무인기는 향후 수도권 공역에서 감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육군은 군단 정찰형 무인기 II 개발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현재는 개발 작업 중입니다. 군단 정찰형 무인기 II는 현재 운용 중인 RQ-101 송골매 군단 정찰형 무인기 I와 비교했을 때 채공 시간과 작전 반경이 2배에 달하는데요. SAR을 장착해서 무인기 I에 없는 표적 위치 추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용 반경은 400km, 채공 시간은 18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적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는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레이돔 레돔,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등의 기술로 모두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무인기 개발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ADD가 개발한 전파 흡수 구조는 외부에서 발사한 레이더 신호를 기체 구조를 통해 흡수, 비행체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줄이는 기술인데요. 레이돔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이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의 장거리 무인기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무장 무인기 등을 활용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의 산평가센터 CSBA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위험성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며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영내 주요 지역의 장거리 무인 자산 전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탐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무인기의 경우 우방국의 영토나 중국 근해의 공해상에서 전개 빈도를 늘리더라도 당장 갈등 확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무인기 등을 전개할 핵심 지역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남부를 아우르는 동중국해 일대, 중국 연안 지역,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스프레들리 군도 등이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지역의 미국 또는 동맹, 우방국들 간 정보망을 연계해 무인기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과 정보, 정찰, 감엔 ISR 체계를 융합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맹국들 간의 정보 공유 통합을 위해 미국이 합동본부처 태스크포스 인도태평양 JIATF-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앞으로의 전장은 무인기의 능력으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프로토스의 최종 병기인 캐리어와 같은 한국형 공중항모가 등장하여 적군들을 두렵게 만들 날을 기대해봅니다.